전 장관이 오늘 오전 9시 35분쯤 들어갔습니다. 검찰에 비공개 소환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취재진들 기다리다가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대체 공인으로서 이런 특혜를 받는 수의 1호가 되지 않았냐. 포토라인에 쓰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공인. 그러나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은 게 조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까지 모두 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물론 이 8시간 속에는 식사를 하고 쉬고 조서를 열람하고 이런 시간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조사 시간은 이것보다는 훨씬 짧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그 많은 질문만 계속 해대고 조국은 묵묵부답. 그리고 8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물론 법에 보장된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조사 마치자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서 참담한 심정이다.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과거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제 기억에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태도는 검찰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다툼을 하겠다는 건데, 뭐 법원에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물론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공인으로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떳떳하게 정문으로 들어왔어야 합니다. 사진도 찍히고 기자들 질문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억울하다면, 그렇게 당당하다면, 이 언론 보도들이 다 거짓말이라면 당당하게 그런 논리들을 적어서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수석 이런 분들이 검찰 수사를 갖다가 받을 때 진술 거부하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그래놓고 본인은 이렇게 법꾸라지, 지금 족꾸라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조국꾸라지, 미꾸라지. 족꾸라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자,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됐습니다. 피고발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입장만 밝힙니다.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면 뭐가 다른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 이게 만약 조국이 거짓말한 거면 어떻게 됩니까? 조국발 가짜뉴스는 우리가 참아줘야 됩니까? 조국이 말하면 다 맞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은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는 피의자들은 다 이렇게 검사들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거 구차해. 나 말 안 할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뭐 정치적인 이유로 뭐 명예훼손 소송이라든지 정치적 이 조사는 그렇게 뭐 묵비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릅니다. 파렴치 범죄 의혹입니다. 자녀들 입시 부정 의혹입니다.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고 이런 거, 아니 분명히 이거는 물증으로 반박하면 되는 건데 말을 안 했답니다. 말을 안 했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조국은 여전히 오만하고 방자하고 법위에 군림하려 하고 자기만 선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9시 뉴스가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부산대 장학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른 장학생들은 전부 다 이 장학회 구자로 돈을 받았는데 조국의 딸만은 개인 계좌로 장학금을 송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학금이 아니라 용돈 혹은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전원의 이 소천장학금, 왜 장학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급됐을까요?
이 사실이 지금 검찰이 새로 파악한 내용으로 이것을 가지고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가성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는 뇌물이 적용됩니다. 일단 김영란법 위반, 이것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는데 조국 장관은 틀에 맞춘 검찰 수사다라는 불신에 따라 어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지도교수는 노환중 부산대 의료원장 개인 장학회에서 2016년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지도교수가 노환중 교수입니다. 그리고 노환중 교수는 소천장학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유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의 딸은 6학기 연속으로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아도 이렇게 6학기 연속으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개 한 학기만 받고 끝났습니다. 성적도 다 좋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유독 유급까지 당한 학점도 신통치 않은 조국의 딸은 6학기 연속으로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국 전 장관 아버지의 영향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장학회 계좌가 아니라 노환중 원장 개인 계좌에서 나온 것을 파악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노환중 교수는 소천장학회를 거치지 않고 본인 개인 계좌로 조국의 딸에게 이 장학금 200만 원씩 6학기 동안 무려 1,200만 원을 보내준 걸까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장학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장학회 기금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딸은 노 원장의 개인 돈을 받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장학금의 성격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학금일까요? 뇌물일까요? 자, 당시도 이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기 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이렇게 1,200만 원을 준 것은 노환중 교수가 조국의 딸에게 개인 용돈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도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장학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 장학회 계좌로 장학금을 받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조국의 딸은 노환중 교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KBS의 이 취재 결과가 맞다면 이건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검찰은 노환중 교수가 2019년 오거돈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의 원장으로 임명된 만큼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감안한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연도를 보면요, 2016, 2017, 2018년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과 18년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노환중 원장의 메모에서 내가 대통령 주치의로 부산대 모 교수를 임명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부산의료원장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왜 장학금을 장학회가 주지 않고 노환중 개인 계좌에서 보냈을까요?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반응은 어떨까요? 장학금이 지급된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과거에 발언했습니다.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발표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발표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산대 의전원으로 책임을 미룹니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소환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은 진술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찰의 질문을 최소화하고 불리한 진술을 냈다가 공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묵비권을 행사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조국 전 장관이 왜 이 문제에 침묵했을까요? 아마 다른 문제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장학금 문제가 눈길을 끄는 것은 처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분노한 것은 바로 딸의 부산대 의전원 소천 장학금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돼야 하고 학점이 높고 성적이 좋은 학생한테 지급돼야 하는 일반 장학금의 개념이 조국 전 장관의 딸에게만 유급까지 했는데도 취업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 그것도 6학기 동안? 다른 학생들은 이런 예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했을까요? 그들의 특별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 어제 조국 전 장관은 과정이 공개되는 재판에서 이 다툼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말 당당하다면 이 문제만큼은 속 시원하게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제